오늘부터 몇 회에 걸쳐 사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경에 대하여 잘못 알려진 오해를 바로잡고 바른 시각을 가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경은 단지 목이 기울었다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며, 이는 목의 상태, 현상 또는 증상이지 그 자체로 엄밀한 진단명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의사로부터 사경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이를 진단명, 즉 확정 판결된 무언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게 오히려 사경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합니다. 다만 사경이라는 명사 앞에 어떤 특정한 형용사가 붙을 경우에는 사경을 진단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선천성, 근육성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경우 가장 잘 알려진 하나의 진단명인 선천성 근육성 사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눈의 문제로 목이 기울 경우 안성 사경입니다. 크리펠페일 증후군은 골격의 구조적 변형이 이미 일어난 경우로, 이로 인한 사경은 질환 전체의 일부 증상 중 하나일 뿐 사경이 문제가 아닌 경우입니다.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 흔히 자세성 사경으로 퉁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의사에게 그냥 사경인가 보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아무래도 목의 기울기에만 신경 쓰게 되기 쉽고, 알려준 대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도 큰 변화가 없거나 집에서 해줄 용기가 나지 않아 더욱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이른바 자세성 사경은 스트레칭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요컨대 사경은 그 원인에 따라 대처도 달라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 사경 자체가 주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선천성 근육성 사경 모임에서 이른바 자세성 사경이 심리적 지지를 빼면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사경 아이들의 신체 부위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동반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이 기울었으니까 사경이니까 결국 목만 보이고 다른 부분은 소홀하게 되기 십상이지만 시야를 넓히면 다른 부위들이 보입니다. 가장 먼저 머리, 즉 두개골의 변형 중 하나인 사두증입니다. 다만 사두증에 대해서는 3회에서 따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의 배를 보면 사실 2차원적인 사진이 실제 3차원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 그리고 양 옆으로 현저히 부풀어 보임을 알 수 있고, 반대로 흉곽은 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이는 코어의 기능이 원령에 비해 미숙함을 암시하며, 이는 사경 아이들에 있어서 그 원인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한편 흉곽은 지금 좌우가 모양이 다르고 흉골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아기의 흉곽이 비틀어져 있고, 사진에서는 바닥에 깔려서 보이지 않는 척추 또한 바르지 않은 상대적으로 보면 흉골에 비해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것을 암시합니다. 아기의 배, 즉 코어가 지금 보면은 양 옆에 부풀어 오는 모습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볼 때, 즉 코어가 대칭적이지 않기에 요추 및 골반 또한 비대칭적인 위치에 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결국 사경과는 하등 상관없어 보이는 팔, 다리에도 영향을 미쳐 좌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경의 영향은 비단 목에만 국한되지 않고 몸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경을 따로 고립시켜서 다루지 말고 영아기 자세 비대칭성, 체축 비대칭성이라는 큰 범주 속에 통합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사경의 운동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